안녕하십니까, 아름들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했죠. 그리고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다들 난리시더라고요. 뭐 감기 기운 있거나 이러신 분들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드론 이제 야외 촬영, 실습 촬영 나갔다 와가지고 급하게 하나 편집해 올렸는데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 그 매빅2로 영상을 찍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4K로 찍지 않습니까? 4K로 찍으니까 영상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 영상을 편집해 보면 이렇게 편집할 때 빨리 탐색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주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도 좀 뭐 빨리빨리 탐색이 되고 해야 되는데 풀 HD까지는 크게 그래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4K 영상을 편집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스트 기능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낮에 테스트 삼아. 그랬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 인제스트 할 때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굉장히 편한 편집 속도를 파일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인제스트 하기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K 영상 인코딩 하는 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셔가지고요.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끝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편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끝날 것 같고요. 인제스트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된 파일들,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죠. 옛날에 그 테이프들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아 넣는 이런 과정들을 인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에서 인제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편집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인제스트 기능은 new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인제스트를 해버리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new 프로젝트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 창이 뜨죠. 뭐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창이실 텐데 인제스트 뭐 이렇게 해놔놓고요. 나머지들은 다들 기본적인 설정대로 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크래치 디스크 어디다 할 건지 지정하시는 거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인제스트 세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겁니다. 인제스트 세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돋보기가 눈에 거슬리네요. 이렇게 좀 빼놓고 할까요? 자, 이렇게 인제스트 세팅이라고 있는데 보시면 인제스트 체크하고 안 하고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안 하고가 있는데 체크하시고 그냥 카피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외장 하드 같은 거에 있을 때 외장 하드에 이 원본 파일이 있을 때 빠른 뭐 SSD로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뭐 카피만 한다 그러면 굳이 물론 뭐 그렇게만 해도 속도는 빨라집니다만서도 인제스트에 큰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대용량 파일들을 외장 하드에 넣어 놓고 사실 요즘 이제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들이 SSD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데 대신 SSD 용량을 막 굉장히 막 몇 테라씩 쓰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요럴 때 인제스트를 해가지고 그 SSD에다가 요 프록시 파일만 만들어 두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 카피는 뭐 건너뛰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트랜스코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한번 눌러보시면 다른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다른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건데 이것도 굳이 뭐 지금 프록시 파일에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인제스트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크리에이트 프록시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원본은 그대로 외장 하드에 놔둔 상태에서 프록시 파일만 지금 내가 지정해준 이 디렉토리 속에다가 폴더 속에다가 이 용량을 축소한 그 파일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집을 하고 나중에 출력을 할 때는 원본 파일에서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고해상도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프록시 요거를 많이 쓰고요. 카피 앤 크리에이트 프록시는 뭔가 하면 파일도 복사를 해다 넣고 그리고 프록시 파일도 같이 만들고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에다 원본 파일을 두고 편집만 이 컴퓨터에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요 크리에이트 프록시 요거를 사용하지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프록시를 누르면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용 프록시 파일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상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16:9 요즘은 이제 그 와이드 화면을 쓰기 때문에 요 중에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프록시 파일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0, 720,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 완성본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 정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파일 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뭐 요 나머지들은 뭐 VR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H.264 코덱을 요즘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프록시 파일을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설정하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얘가 왜 뱅뱅 돌고 있죠? 얘가 지 혼자 무슨 일을 하나. 네, 됐습니다. Same as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내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동네에다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Use Preset Destination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프리셋에서 그 프록시 파일만 모아두는 곳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다가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직접 그 장소를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모아서 작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Same as 프로젝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 SSD 디스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요거 역시도 본인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me as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끝났습니다. OK 누르시고요. OK 누르시면 그 우리가 항상 쓰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가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요게 조금 용량이 작을 겁니다. 다 불러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요거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임포트 파일을 하게 되면 얘가 파일을 그냥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는요, 바로 그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됩니다.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을 줄인 작은 프록시 파일을 바로 인코딩을 지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은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와, 이거 굳이 4K 영상이 큰 거를 가지고 끙끙거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네요. 지가 알아서 인코딩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제 파일이 많을 때 한꺼번에 그 인제스트를 시켜놓고요, 불러놓고 일단은 작업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내버려 두고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샤워를 한다거나 볼일 보시고 인제스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시작하면 훨씬 빠르고 쾌적한 상태에서 편집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왜 이 그 인제스트 기능과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프록시 파일 자체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을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인코딩 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파일이 굉장히 크다면 좀 더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써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제스트가 완료됐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가보시면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게 변한 거는 별로 느낄 것이 없고요. 말 그대로 요거를 그냥 그대로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면, 여기 보시면은 시퀀서 세팅해 보시면은 4K 해상도로 그대로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4K 해상도로 이렇게 4K 해상도 설정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편집을 하시면 되거든요.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을 시키면, 자, 이게 빨리 흐르는 영상인데 이거를, 자, 제가 재생을 더 빠르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2배속, 4배속, 8배속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끊어지고 그냥 편집이 다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배속 재생을 시켜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지시키고요, 역재생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2배속 역재생, 4배속 역재생, 8배속 역재생, 16배속 역재생.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끊김없이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편리하게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제스트를 해서 그 프록시를 만들지 않은 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스트 세팅이 없죠. 똑같은 파일을 불러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9번. 대신 이걸 불러오는 건 빨리 불러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뉴 시퀀스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똑같은 이름인데 요거는 영상은 똑같습니다. 이게 외장화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더 많이 늦을 거예요. 자, 재생 2배속 재생 4배속만 봐도 뚝뚝뚝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화면상에. 이렇게 해갖고 편집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배속까지는 그럭저럭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록시를 썼는 것 같은 경우에 보시겠습니다. 4배속 8배속 16배속 정지 역재생 2배속 역재생 4배속 역재생 8배속 역재생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이 프록시 기능을 써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스트 기능을 써가지고 프록시 파일을 이용한 그 편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쾌적하게 원본 파일을 외장하드에 두고 그 큰 용량의 원본 파일을 SSD로 복사했다가 지웠다가 하지 않으셔도 좀 빠르고 편리한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4K 영상 편집하는 거에 관한 말씀을 물어보신 분이 있으신데요. 고해상도 영상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퀀스에서 맞춰서 하겠죠. 그리고 원본 영상이 뭐 아무리 원본 영상이 좋지 못하면 뭐 HD급 이하면 출력을 4K로 아무리 하더라도 4K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원본 파일이 좋아야 되니까. 자, 프리미어에서 인코딩 하는 방법, 렌더링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컨트롤 M을 눌러도 되고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눌러도 됩니다. 익스포트를 눌러서 미디어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컨트롤 M을 눌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M 누르면 이 출력 설정을 하는 저게 뜨죠. 왜 빨리 안 뜨니? 오, 응답 없음이 떠버렸습니다. 저장 안 했는데. 아,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익스포트 세팅이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뜨죠. 이 창에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그 시퀀스 세팅을 정확하게 해놨다 그러시면은 매치 시퀀스 세팅에다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은 그 체크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맷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즘 다른 거는 굳이 알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 물론 뭐 세세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 H.264, H.264 MPEG-4 포맷이죠. 요 코덱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 그 H.265 코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죠. HEVC, H.265 요거는 H.264보다 훨씬 이 용량 작은 고해상도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코덱 문제로 가지고 아직까지는 H.264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프리셋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매치 소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말 그대로 이제 그 높은 전송률의 소스에 맞춰서 쓰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최적 세팅을 찾으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는 하이 퀄리티 뭐 2160 하시면 여기 이제 4K죠. 요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용도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용도 있고 뭐 그리고 비메어용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쓰니까 유튜브에 2160 4K 울트라 HD 요거를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유튜브용은 유튜브용에 딱 뭔가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네, 유튜브 2160 4K 울트라 H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이름 눌러가지고 내가 어느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해가지고 저장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뭐 익스포트 비디오, 익스포트 오디오 체크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이외에 요 밑에 세팅들도 뭐 이게 있습니다. 원패스, 투패스 이런 거 있는데 요 픽셀이 스퀘어 픽셀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손 안 대시는 게 좋고요. 렌더러 앳 맥시멈 뎁스라고 해주면 이게 뭔가 하면 렌더링을 그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굳이 시간 많이 쓰고 파일 용량 커지게 시간 많이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대신 이제 밑에 그 하드웨어 인코딩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을 때는 꼭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프로파일 하이도 있고 뭐 메인도 있고 하이 10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이 요 정도 놓고 쓰고 있습니다. 레벨도 5.1 정도 이렇게 놓고 쓰고요. 이것도 이제 본인이 고해상도를 만들고 싶으면 좀 더 위를 쓰셔도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비트레이트 세팅도 이제 원패스냐 투패스냐에 따라서 조금 더 화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투패스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는 원패스를 쓰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 그 비트레이트입니다. 전송 속도죠. 보통 4K면 이제 우리가 그 40Mbps 정도를 그 기본 세팅으로 합니다. 요거를 올리면 파일 용량이 그만큼 커지고 전송 속도를 배선 속도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화질은 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주 심한 화질 향상은 온라인에서는 못 느끼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초대형 프로젝터로 이렇게 써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그대로 Q로 내보내 가지고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그냥 익스포터를 눌러도 여기서 그 미디어 익스포터로 안 넘어가고 바로 인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인코딩 하기보다는 이제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코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코딩 할 거가 많을 경우에 두세 개 딱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인코딩 눌러놓고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눌러놓고 뭐 다른 짓 좀 하다가 와도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프리미어 프로에서 요 포맷이라든지 이 출력 해상도 같은 것 설정이 좀 잘못됐다 싶을 때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미디어 인코더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물론 파일 저장 위치도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프리미어에서 다 못했더라도 여기서 수정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4K 영상 인코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쭤보신 분에 대해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다른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출력 목표로 삼고 있는 해상도로 출력을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론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4K로 이렇게 만들 때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이외에 이런 강의 영상이나 이런 거는 1920에 1080 그러니까 1080p 유튜브용을 선택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제스트 기능, 프록시 파일을 통해 가지고 편집을 할 때 쾌적하게 화면이 끊기거나 이런 거 없이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인코딩 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 위에 여기 노란색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그 렌더링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렌더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걸 탐색하고 막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때 얘가 뭐 효과를 줬거나 이래가지고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늦을 경우에. 그럴 때는 엔터키를 한번 쳐주시면 렌더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지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해서 프록시 파일을 이용해서 인제스트를 이용해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외장 하드에 있는 원본 파일을 복사하지 않고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영상 편집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K 영상 출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코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먼지가 좀 없어지면 좋을 텐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영상 찍을 때도 영상이 원거리는 좀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기라도 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더 감기가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먼지가 많다고 하는 이런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드리였습니다.